제가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려운 것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것이 쿠데타였다면, 우리 하현수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것이 쿠데타였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검찰을 손에 쥐고 있는데, 탄핵이나 임기 단축이 가능한 가장 절묘한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여러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느 보수 농객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4년 대통령 이제 4년 중임으로 개헌을 하고 지방선거 때 같이 선거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공감되고 또 그런 논지를 펴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특검 거부하게 되고 지지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네.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욱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제 입으로 못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네. 이현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선거 다음 그날부터 저한테 우리 지역 사무실에도 네. 제 개인 문자로 정말 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아, 그래요? 밤이 낮이고 계속 문자가 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절 정치는 신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네. 당 정치 대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하면 좋습니까? 물음이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을 찍었냐 안 찍었냐 하나. 그다음에 민우와 이게 네. 다를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투표를 했다.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정치사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 환경이 변하고 또 정말 과거에 말했던 엘리트 민주주의 또 대의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신인이 있기는 하지만 네. 국민들과 호흡하는 방법도 계속 소통하는 방법도 계속 연구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아요. 최준호 님도 윤석열을 가장 빨리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거든요. 네. 자, 윤정기님,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쿠데타군을 진압하지 못하는 과정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장면이 여럿 있었는데, 이번 쿠데타에서,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서 결정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김호랑 소령의 아내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명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사건 윤석열 총장 시절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차장들이 와가지고 물러나라.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검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런데 내가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데 여기에 무슨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들어오는 사건, 접수되는 사건마다 내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거 표명한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고 나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 그게야말로 진짜 우리 정치,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게 법치주의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로 눈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서울의 봄에서 돌아가신 김호랑 소령의 아내분 백 여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래서 생각했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님께서 전문수사 자문단 퇴위를 소집하지 말라. 근데 제가 그 전날 윤석열 전 총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수사 자문단 수사를 멈추십시오. 중앙지검에
특임검사 수준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검에도 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대서특별히 뭐라고 이성윤 항명이었습니다. 제가 항명을 하자 선후배들이 문자를 엄청 보내왔고요. 심지어 새벽 2시, 3시에 술 먹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장면은 추미애 장관이 7월 3일인가요? 장관님께서 이거는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말도록 지휘한 거. 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고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성현님, 이선영님, 오랜 기간 활자를 보며 눈이 빠지게 고생을 하셨을 텐데 마음을 담아 귀한 글을 써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작가님이라고도 불러야 될 터인데 작가님에게 가장 영감을 준 책이나 또 다른 작가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추미애 작가 빼고. 장하리도 정말 저 많이 읽을 거예요. 장하리의 주인공 그 등장인물 중에 이윤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 안 되는 칭찬받는 주인공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영감을 받은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 2004년에 청와대에 갑자기 갔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받은 것이 대통령 탄핵이었어요. 대통령 탄핵이 되면 본인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또 대통령 본인은 개인 비용으로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탄핵에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죠. 그런데 청와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사람 안 됐어요. 대통령이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창문을 보고 멍하게 이렇게 계시면서 하여튼 한심하다는 전국이 한심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당시 탄핵 소추 의견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야 진짜 정치하는 사람하고 검사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가장 정치인이 중요시할 게 뭐냐 사랑과 짐승의 차이점은 의리에 있다. 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정치인의 덕목으로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정말 책을 쓸 때나 또 검사 생활 할 때나 어느 때나 네. 부모에 대해서도 의리, 친구에 대해서 의리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의리 지키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책을 쓸 때도 그런 점에 네. 영감을 갖고 네. 그 책을 썼고요. 네. 제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임동일 선생님.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검찰 개혁 말고 다른 것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분야나 뭐 정책이나? 제가 원래 관심 부분은 환경법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환경법을 공부했고요. 기후 환경 인권 평화에 관심이 많은데 네. 가장 하고 싶다는 환경법을 제가 했었고 앞으로도 기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네. 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네. 환경법 중에서 환경을 자연적 환경, 무슨 환경 나누는데 환경 3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이 부도한 사회적 환경 반드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정문주 선생님이 이제 아마 사모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 사모님과 부부 애가 아직도 돈독한데 어떻게 하셨지 이분은 돈독한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시고 계신지요? 부부애를 돈독하게 한 비결은? 저는 집에서요. 제 아내는 존엄, 딸은 지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요? 말씀에 순명하는 거. 네. 자, 이경순 선생님,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지지하는 팬으로서 의원님의 활동 상황이 궁금해, 페이스북을 확인하곤 하는데, 활동 상황들을 궁금해하는 팬들을 위해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페이스북을 잘 안 올리시나 보네요? 제가 좀 더 잘 올리실. 앞으로 이제 우리 보좌진이 구성이 되면
페이스북도 자주 올리고요. 네. 저도 제 어떤 느낌이나 소회 이런 부분도 자주 올려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총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독자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자리였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저의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정말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약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국회에 가서 제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네. 첫째는 저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기준으로 삼는 국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기간 동안만 섬기는 시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4년 내내 선거운동 한다는 느낌으로 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는 변호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도 이제는 접었고 또 제가 퇴임 후에 고향에 내려가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려는 꿈도 접었습니다. 네. 그렇지, 이 국회의원이란 직은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아발쯤으로 여기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서 그리고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겨드리는 거. 저는 제가 될 용의가 있습니다. 타고나면 제가 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전주가 지역구인 전주 국회의원이니까 전주에서 아웅다웅하는 골목대장처럼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결연하게 되고 정말 할 말을 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마지막에 쭉 하나, 둘, 셋, 넷 정리한 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오마이TV로도 생중계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몸바쳐서 투신을 했고 이제는 정치 개혁의 장에서 연장선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쿠데타를 저지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 힘써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성윤 작가님 당선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도 눈을 부릅뜨고 계속 함께 해야 할 듯합니다.